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증시 사상 최고치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증시가 최고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디까지 왔는지,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 협상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우리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뉴스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시작된 배경을 잠깐 복습하고 갑니다. 일단 흐름을 모르면 오늘 뉴스가 이해가 안 되니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군사행동을 시작하면서 중동에서 본격적인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로 맞대응했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피도 한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2주간의 휴전이 합의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이 되자마자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역사적인 1차 종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섰고 이란도 외무장관을 포함한 71명 규모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이란 대표단은 출국 당시 이란 초등학교 폭격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유품을 비행기 빈자리에 채워오는 방식으로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4월 12일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핵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20년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최대 5년만 받아들이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핵 포기를 요구했다면 이란 입장에서 이건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1차 협상이 깨지자 미국은 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항구와 해안 지역을 봉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24시간 동안 선박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휴전 만료 시한인 4월 22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했고 이틀 안에 이슬람아바드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로 봤습니다. 압박을 극대화하면서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는 방식. 실제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영국 찰스 국왕 방미,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잡혀 있어 트럼프로서는 이 시기 안에 어떻게든 종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4월 16일 이르면 오늘 이슬람아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이번에도 벤스 부통령이 맡고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란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이런 흐름을 증시는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은 0.80% 올라 사상 처음으로 702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7000선 첫 돌파입니다. 나스닥은 1.59% 뛰어 24,016을 기록하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승의 불씨가 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전 협상 낙관론. 둘째, 모건 스탠리 4.5%, 뱅크 오브 아메리카 1.8% 등 주요 금융주의 깜짝 실적.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4.6%, 오라클 4.2% 등 AI 소프트웨어주 강세. 한마디로 전쟁 리스크가 걷히는 것과 동시에 실적 시즌까지 맞물린 겁니다. 미국발 훈풍은 한국으로도 그대로 왔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6,091포인트로 마감하며 무려 32거래일 만에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4월 이후 누적 상승률은
20.5%에 달합니다. 오늘 오전 개장 시점에도 코스피가 6,149로 출발했고 삼성전기요 0.14%, 삼성바이오로직스 4.30%, SK하이닉스의 0.99%, 삼성전자의 0.18%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15억, 1,562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365억 원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닌 리스크 프리미엄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과도하게 눌렸던 가치가 협상 기대와 함께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4월 22일 휴전 만료 시한도 코앞입니다. 2차 협상이 또 결렬된다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협상 실제로 타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 쪽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외교 일정이 촉박하고 이란도 경제 제재와 군사적 피해로 협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휴전에 동의했다는 소식도 협상 분위기에 힘을 싣습니다. 비관론 쪽은 핵 문제를 지적합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15년 이상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은 10년 미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핵장벽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그랜드 바겐.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번영을 보장하겠다는 포괄적 합의 구상.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오는 며칠이 결정적 고비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란 협상은 1차 결렬 후 2차 재개를 앞둔 상태입니다. 핵 문제라는 가장 큰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4월 22일 휴전 만료라는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미 협상 타결에 베팅하기 시작했고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도 6,000선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깨지면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 저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도 이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